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407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김경학 의장께서는 회의사를 통해 제주도에 답을 미리 갖고 가는 것 같다는 의원들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바로 그 발언의 주인공,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기료 의원님을 모시고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재선 의원으로 좀 어깨가 더 무거우실 텐데요. 네. 12대 의회 의정 가급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11대 초선 의원으로 이렇게 의회에 입성을 해서 좀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설계, 그리고 도지사를 향해서도 정책 질의, 그리고 제주의 전체에 대한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의정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께 상당히 좀 죄송한 게 많아서요. 도정 전반과 지역을 같이 살피면서 그 4년간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재선 의원의 의정 활동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문제입니다. 네. 행자의 업무 보고 때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비판들이 좀 제기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도민들께서 다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고 모든 언론에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제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가 미리 설계를 다 하고 결과를 다 예측하고 내놓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었고 그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민의 결전과 중앙정부의 설득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사 공약이어서 너무 시간에 촉박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 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원님이 총대를 맸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제가요? 아닙니다. 뭐 제주도가 어쨌든 답을 미리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요 멘트 하나가 저는 이렇게 의미가 상당히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건지요? 예, 제가 사실 그런 표현을 쓴 거는요, 절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과업지시가 설정이 되고, 용역이 발주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지사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사님의 의지와 공약들이 도민께 나타나고 선출이 됐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게 개편위원회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 이 부분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주도를 해야 도민들께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결과물이 나올 걸로 봤는데, 그것도 구상이 되기 전에 가는 게 저는 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를 염려가 돼서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렇죠. 뭐 제왕적도지사다라는 이게 폐단들 많이 지적되면서 우금민 도정 때부터 사실 이 논의가 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넘게 좀 논의가 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척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과정, 뭐 어떤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0, 제가 기억하기로 이 화두를 던진 게 2010년 지방선거 때 우금민 지사께서 나오면서 던졌고, 2006년도 김태환 지사 시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제주도가 지금 체제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됐는데, 이 화두가 던져진 배경, 그리고 이렇게 왔던 그 결과는 어쨌든 2006년도 당시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방 분권, 그 다음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시행을 해보니 이제 한 4년 해봤더니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선출한 기초시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의 거리감이 좀 생겼고,
또 제주도의 특성상 특히 제주시에 집중이 되면서 행정력 서비스라든가 이런 우리 삶의 질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욕구가 채 4년도 안 돼서 사실은 화두가 던져진 겁니다. 네. 그렇게 던져졌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제도가 바뀐다라는 거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사실은. 중앙정부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제고, 제주도민들이 선택권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은다고 모았지만, 도민의 갈등도 있고요. 뭐 절대적인 80% 이상의 이런 지지도가 나오는, 선택권이 나오는 결과지는 안 나오거든요. 중앙정부는 그러한 부분을 자꾸 이유로 들면서 우리들에 대한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수용을 안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11대 의회 행자위원도 하셨고 과정을 거치면서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했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 지켜봤을 거라고 보이는데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였죠. 뭐 요 행정시장 직선제 모델은 여러 모델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 속에서 좀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수용했단 말이죠. 당시와 비교해서 뭐 달라진 여건 어떤 것일까요? 정권이 바뀌었죠. 좋은 쪽으로 작용할까요, 그러면? 저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이 행정체제 개편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좋은 선택지, 나쁜 선택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이러한 체제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제주도민의 입장은.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를 하면서 아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속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녹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고도의 자치권, 지방분권을 하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꾸는 게 체제에 대한 부정이 아닌 거고 이걸 불수용하는 게 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논리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을 아주 좀 혁신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녹아 있을 것이고, 또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가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쩌면 전 정부가 선택한 제도라서 달리 가보는 방안, 정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미리 답을 갖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영훈 지사께서 기관 통합형을 직접 언급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기관 통합이라는 것이 다수당 의원들 중에서 시장 군수를 뽑는 이른바 의원 내각제 방식인데 도민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거는 시장 군수를 직접 뽑고 싶은 욕망이 좀 깔려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기관 통합형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수용 가능할까요? 글쎄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또 거기 또 시민참여단 수기형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내용들이 알려지겠죠. 선택지는 그때 도민들께서 선택을 하실 건데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시장을 직선제를 우리가 그나마 결론을 냈던 거는 그 속에 의회 부정적 시각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다시 기초의회를 만든다에 대한 부정이 어쩌면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는 또 광역위원인 도의회 인원 조정 문제도 생기고 정치적으로도 충돌 생기는데 도민들께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거는. 되는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놓고, 그 선택지를 만드는 과정부터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선택지를 한 개를 놓고 던지면, 이거는 좀 결론 내기가 쉽지 않고, 결론이 나더라도 좀 지지가 낮은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조금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행계의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뭐 아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기관 통합으로 하겠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도지사, 도의원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기관 대립형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내용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좀 저도 과한 질문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거 뭐 예단을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양한 안들에 대한 하나를 제시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가자. 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이건 또 이미 답이 결정된 상황을 추진한 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되는데, 그걸 빗대서 만약 이제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돈 먼저 하자. 돈 먼저 하자. 그럴 수 없냐?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도에 대한 고민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앞선 것 같고요. 예. 그 선택지들이 나오면서 그 모델 속에서 아마 그 광역도의 역할이라든가 체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걸 역시 행계위에서 한번 검토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 11대 때 내용들은 좀 논의는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직선제로 결론이 나고 좀 시작을 해보고 또 우리가 이게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면 되니까 뭔가를 하나 변화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했고, 또 도에 꼭 단체장에 대한 그 기관 통합형이 아니더라도 그 기관 역할에 대한 통합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뭐 실국장들에 대한 의원들이 가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는 좀 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뭐 논의할 수 있으면 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우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면 논의를 진행하면서 좀 또 다른 그 속에서의 또 다른 쟁점 하나가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입니다. 뭐 오영훈 지사께서는 한 5개에서 6개로 분류하는 방안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과소동 통폐합 논의만 하더라도 실은 진척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무산된 경우들이 워낙 많았던 경험에 빌어보면 좀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요. 이런 한 6개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설사 되더라도 문제점들이 많죠. 뭐 이런 그 청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각 분야별 기구들이 다 가야 되고, 그다음 인력 충원에 지금도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는데 인력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는 제도주도 전체를 관리하는데 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도시기획 문제라든가 이게 도가 중심이 돼서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초가 부활되고 여러 개가 나가면서 그런 권한들이 다 이제 법인격이 있으면 가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전체 그림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런 우려들도 좀 보이고, 사실은 예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좀 대동제 개념들이 좀 있었죠. 사실은 그와 유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관 통합형까지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은 저는 예전에 이제 좀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오르는데,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친화적인 거는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도민들이 그것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전체에 대한 우려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이게 도민들의 자치 역량이 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거나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고민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오영훈 도정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인터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선 의원의 무게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초선 의원 시절에는 뭐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의정 활동을 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재선이 되다 보니까 좀 현실적 고민들이 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개인적 가치관을 지키면서 이 현실과의 괴리감이 없게끔 제주도를 위한 그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우리 영훈도정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 좀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려서 같은 도정과 이제 의회가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여당이 됐는데 협치 속에서 도민들이 정말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의원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런 우려와 염려, 기대를 함께 안고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님께서 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치고 나가줘 주시고 그 다음에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은 가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 공항과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항 부분 같은 경우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지사의 권한을 살펴보고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건의하는 게 맞다. 정부 정책, 국책 사업이라는 게 어느 단계가 가면 이게 백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의욕이 앞서는 것보다 절차를 꼼꼼하게 따지고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바람이 뭔지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행기위가 꾸려지고 거기서 설계가 되고 한두 달 늦더라도 그게 오히려 도민들이 신뢰를 얻으면 훨씬 빨리 가고 결론도 수월하게 날 수 있다. 어쨌든 주민투표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정무적으로는 워낙 뛰어나시지만 너무 이렇게 공무원들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신 줄 알고 막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시면 도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과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로 의원님과 함께 우리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번번이 제기되어 온 제왕적 도지사 폐단, 행정의 민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를 먼저 경험한 제주도민들의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여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